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9조 정도 나왔죠. 시장 컨센서스가 10조였는데 사실 좋은 숫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자는 뭐 한 1% 정도 내외 조정을 받고 마무리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좋지 않았죠.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항상 투자는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삼성전자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양쪽 사이드에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삼성전자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첫 번째, 3분기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4분기는 좋아질까? 내년에도 어렵다던데.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이제 비롯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거칠어, 그죠? 이례적인 매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내가 외국인 매도를 내가 왜 받아주고 있지? 라는 생각, 가만히 앉아서 뭔가 뒤통수 맞는 느낌이 있죠. 그런 측면. 그리고 세 번째,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아직도 엔비디아의 HBM3 퀄이 통과 안 됐다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3분기 어닝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아직도 엔비디아 퀄이 3 퀄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첫 번째와 맞물려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어닝이 계속 부진한 거 아니냐. 그 원인은 펀더멘털적인 어려움, 엮여 있는 건데, 파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거겠죠. 지금이라도 내 자산을 지키자.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뭐 단기 반등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나 이제 안 보겠다. 삼성전자는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남아있을 수는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오늘 이제 매도가 나온 거겠고, 실적이 9조밖에 안 나왔어 라고 해서 뭐 파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뉴스만 조금 검색해 봐도 삼성전자 실적은 부진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사는 측면을 한번 볼게요. 사고자 하는 심리. 오늘 삼성전자를 내가 오늘 사겠다라는 심리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가격 매력이겠죠.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상황에서 오늘 주가 6만원은 삼성전자 트레일링 BPS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주당 장부가가 한 55,000원 합니다. 4분기 실적을 봐야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55,000원이면 지금 6만원이잖아요. 1.1배, PBR 1.1배에 샀을 때 경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었던 거지. 그런 관점에서 나는 스마트머니야. 나는 먼저 가 있을래.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나 경험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번째. 오늘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심리가, 내가 삼성전자를 100을 사고 싶어요. 만약에 100이라는 어마운트를 사고 싶은데 오늘 내가 100을 다 살까? 오늘 실적에 나왔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올라가기 직전, 그죠? 아니면 올라가는 초입. 보통 이제 무릎이라고 하는 초입이고, 이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마지막 악재가 나왔을 때. 마지막 악재가 나와서 한 번 더 밀릴 때가 좋은 매수 타임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예 바닥에서 못 산다, 못 사는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서 발목 주면서 빨리 잡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악재, 이거 말고는 나올 악재가 없어, 마지막 악재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좋은 매수 타임이 되죠.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마지막 악재였을까? 라고 보면 저는 마지막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자가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거는 많은 투자 시장 참가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주가 반등에 실패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재가 끝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사고자 하는 수요도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만원 정도의 주가 레벨이면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기 악재는 마무리된 거 아니냐, 단기적인 불편한 흐름은 거의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전자를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로 매수하겠다는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다 사야 돼. 오늘 급하게 적극적으로 나는 오늘 삼성전자를 막 살래, 올라가도 따라 살래 라는 그런 수요는 크지 않았다는 점이 전자가 반등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중요한 건 전자는 지금 주가 레벨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전자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답은 단순히 HBM 퀄텀과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예전에 왕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선단 공정에서 하이닉스한테 지금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특히 원C에서 또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를 늦게 했고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후공정에서 약간의 뭐 시행착오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훨씬 빨랐고 전략적 판단이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HBM은 뭐 물론 굉장히 불편하지만 지금 AI 시대에 HBM에서 도태된 건 도태됐다고 얘기하기까진 그렇지만 아무튼 뒤처지고 있는 건 맞고, 근데 반도체 선단 공정인 원C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물론 주가 레벨 6만원, PBR 1.1배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1-20%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중한 의사결정이 좋지 않을까. 전자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 실적이 전자 말고도 많이 나왔죠. 야, 왜 전자만 얘기해? 우리도 실적 나왔어 라고 하는 회사들 뭐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고 LG전자가 나왔고요. 자, 주가는 상반됐죠. LG전자는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한 쇼크를 냈습니다. 컨센이 한 1.23조 2조 정도 내외였는데 1.2조 내외 7천억대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보면서 저도 실망스럽다는 생각 들고, 아니다 다를까 주가는 그대로 나이브하게 오늘 급락을 했죠. 좀 아쉽습니다. LG전자 3분기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줘야 되는 분기예요. 가뜩이나 시즌 어릴 때 계절성이 뚜렷한 회사이기 때문에 4분기는 좋아지기 어렵거든요. LG전자는 기본적으로 TV는 적자일 거고, 그래서 4분기는 언제나 실적을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3분기까지를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 2, 3, 4분기가 있어요. 분기 실적이. 근데 4분기 실적은 내년에 나오잖아요. 내년 초에 나오는 4분기 실적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4분기는 빅베스도 많이 하고 어떤 회계적인 이슈들이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실적은 3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고 내년에 대한 가늠자가 됩니다. 그래서 3분기가 중요한데 L전의 3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 급락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 않았나 싶고요. 반면에 LG엔솔은 오늘 시장 예상 대비 좋은 실적을 냈죠. 4천억 이상 나왔는데 4천억 한 중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 컨센서스가 3천억 중반까지 빠졌다는 거 감안하면 꽤 서프라이즈입니다. 꽤 서프라이즈. 물론 실적을 폄하하고자 하면 AMPC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업에선 적자가 났어요. AMPC에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4천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 의미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AMPC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베너핏이 있는 거죠. 캐시가 인플로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에서의 적자폭을 줄였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오늘 벤츠랑도 수주 계약을 했다는 점, 그렇게 좀 저변이 넓혀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8월달 전기차 데이터를 보니까 유럽은 여전히 어렵지만 미국에서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 대비 미국의 그 그로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말을 아끼고 투자 판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너무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저점을 찾는데 참가자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총평을 드리면 오늘 3분기 실적의 오늘 시작이에요. 저도 굉장히 이제 정신없는 시즌이 온 거죠. 한 달 정도는 이제 실적 시즌에 완전 집중해서 엄청 바쁜 계절이 들어왔는데, 오늘 실적을 보면요, 시장은 3분기 실적에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할 것이다.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분기 실적에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할 것이고, 3분기 실적은 올해 실적의 유종의 미다, 내년도에 대한 가늠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왜? 실적에 대해서 오늘 나이브하게 반응한 거야. LG엔솔은 좋으니까 올라왔고, LG전자는 쇼크 나니까 뺐고,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도 오늘 그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최근에 오늘 LG 생활공업 같은 종목이 물론 중국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돌면서 오늘도 8%까지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3분기 실적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은 잠깐 한눈팔면 안 됩니다.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할 거고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반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왔고, 제가 틈틈이 실적에 대해서 제가 보는 어떤 뷰, 꼭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휴일이네요. 즐거운 한글날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